앨리스 인 보더랜드 첫 번째 에피소드는 게이머인 아리스를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죠. 그때 그의 형이 들어와 아리스가 면접에 가지 않은 것을 꾸짖습니다. 형은 아리스가 이 집에 기생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아리스는 정말 그렇다면 집을 떠나겠다고 대답하며 실제로 집을 나섭니다. 그는 친구 가루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가루베는 사귀던 상사에게 잘린 상태였고 다른 친구인 조타는 그날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가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최근 유행하는 좀비 습격 게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루베는 아리스가 영리해서 좀비들로부터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아리스에게 자신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충고합니다. 잠시 동안 세 사람의 기분이 가라앉지만 곧 가루베는 아리스를 어깨에 태우고 사람들 속에서 춤추고 즐깁니다. 하지만 길 한복판에서 이러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경찰을 피해 지하철역 화장실 안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그들은 밖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것을 깨닫고 역을 나섭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리스는 아마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일하러 갈 필요도 없고 아무도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잠시 후 큰 건물에 불이 들어오고 게임이 곧 시작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화살표는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화살표를 따라 다른 건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또 다른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들 각자에게 휴대전화가 지급됩니다. 시부키라는 한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이 게임을 해야 하며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여자도 그들에게 합류하고 그들의 휴대폰을 통해 안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게임의 이름은 죽음 또는 생존이고 난이도는 3클럽입니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주어진 제한 시간 내에 올바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에서 한 여자가 문을 열지만 그것이 잘못된 문이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다음 방에서는 가루베가 용기를 내어 다행히 올바른 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방에서 일행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다음 문을 열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를 두고 다툽니다. 결국 아리스는 자신의 관찰력을 활용하여 게임을 클리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그들은 땅에 그려진 3클럽 카드를 봅니다. 그들의 휴대폰에 3일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자신의 비자가 오늘 만료된다며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이저 빔이 그를 죽입니다. 시부키는 살고 싶다면 계속 게임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옥상에 서서 위험한 레이저로 가득 찬 하늘을 바라보는 한 여성 우사기를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에피소드 2는 우사기의 과거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암벽 등반을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도쿄로 돌아와 아리스가 조택의 전자기기는 작동하지 않지만 구식 라디오는 일부 주파수에서 작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즐깁니다. 가루베는 시부키에게 모두가 사라졌을 때 그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습니다. 이야기 도중 시부키는 그들을 만나기 전 또 다른 게임을 했다고 밝힙니다. 가루베는 그녀가 다른 플레이어들을 미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그녀는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리스는 자신들이 어제 게임에 들어왔는데 시부키는 며칠 전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아리스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게임, 마스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부키는 자신들이 실제 세계의 가상세계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반면 조타는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마도 신의 소행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타는 첫 번째 게임에서 발을 다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리스와 가루베는 시간을 벌고 밖에 나가 의사를 찾거나 게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 또 다른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자신들이 10명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사기도 그들 중 한 명입니다. 게임의 이름은 술래잡기 태가전이고 목표는 술래에게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술래는 그들을 잡으려 돌아다니고 그들은 어디엔가 숨겨진 비밀 기호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술래는 말머리 마스크를 쓴 키 큰 남자로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쏩니다. 한편 시부키는 조택에 소리쳐 살아남기 위해서는 둘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임으로 돌아와 술래는 이미 플레이어 절반을 죽였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협력하여 술래를 물리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리스와 우사기는 기호를 찾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술래를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가루베와 두 명의 플레이어가 술래와 싸우는 동안 아리스는 기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냅니다. 그는 그 방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가드가 있습니다. 게다가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가루베가 가드와 싸우고 있을 때 아리스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사기는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기어올라 아리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가드들을 물리치고 버튼을 눌러 게임을 클리어합니다. 가루베와 또 다른 플레이어는 아군이라는 남자와 함께 술래를 물리쳤습니다. 술래와 다른 가드들은 목에 두른 목걸이 폭탄 때문에 폭발하여 죽습니다. 가루베는 술래의 휴대폰을 보는데 거기에 게임 오버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드들 역시 이 사람들처럼 강제로 게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루베는 무전통신으로 무언가를 듣고 아구니의 친구였던 죽은 플레이어의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냅니다. 그는 답은 이제 너희 손에 있다고 말하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들이 더 빛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피소드 3의 시작에서 우리는 아리스가 방에서 죽은 가드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우사기는 살아남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조타와 시부키가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와 비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비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치로 갈 생각입니다. 시부키는 조타가 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녀와 조타의 비자도 만료될 예정입니다. 가루베는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오늘 또 다른 게임에 참가하고 그 다음 비치를 찾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게임에 참가하여 테마파크로 들어갑니다. 게임 규칙은 눈앞에 놓인 무기를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에 고글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이도는 7하트입니다. 그들은 하트 게임이 플레이어들의 마음을 가지고 놀아야 하므로 가장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숫자가 7으로 높기 때문에 게임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은 숨바꼭질입니다. 플레이어 중 한 명은 늑대, 나머지 3명은 어린 양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결국 늑대 역할이 할당된 사람이 게임의 승자가 되어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목에 묶인 목걸이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늑대를 쫓아야 합니다. 조타가 먼저 늑대로 선택되고 그들은 늑대의 역할이 늑대와 눈을 마주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 노력하는 동안 늑대 역할은 조택에서 아리스에게 그리고 아리스에게서 가루베에게로 넘어갑니다. 결국 가루베에게서 시부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녀가 늑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숨어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리스가 늑대가 됩니다. 그는 도망쳐 숨고 머리에서 고글을 벗으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조타는 신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모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며 모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잠시 후 그들은 함께 보낸 아름다운 순간들을 모두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진정한 친구였음을 기억합니다. 아리스는 게임을 포기하고 늑대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몇 초 남지 않았을 때 가루베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리스는 그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끝이 나고 목걸이가 터집니다. 가루베, 조타, 그리고 시부키는 그렇게 죽습니다. 에피소드 3에서 우리는 우사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녀의 일상을 볼 기회를 갖습니다. 비 오는 날, 그녀는 거리에서 죽고 싶어 누워있는 아리스와 마주칩니다. 우리는 우사기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산봉우리를 등반하고 있을 때 그녀는 그곳이 자신이 스스로를 느끼는 유일한 장소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스캔들에 휘말려 사라집니다. 현재로 돌아와 아리스는 우사기에게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친구들처럼 죽고 싶었습니다. 우사기는 자신도 아버지를 잃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기에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아리스를 설득하여 비자 시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새로운 게임에 참여하게 합니다. 다음 게임은 터널 도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리스와 우사기는 버스에 탑승하고 그 안에는 이미 3명의 다른 플레이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함께 4개의 게임을 클리어했으며 팀으로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안내를 받고 게임의 이름이 거리과치가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안전하게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들은 버스를 시동 걸려고 하지만 연료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플레이어 중 한 명인 단쿠마는 발목을 삐어서 뛸 수 없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4명의 다른 플레이어가 몇 마일을 달리기 시작하고 펜서를 만납니다. 펜서는 그들을 사냥하고 나카라는 플레이어에게 달려갑니다. 펜서는 그를 잡아먹지만 나머지는 살아남습니다.
가는 길에 아리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것이 디젤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처음 탔던 버스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버스는 전자회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우사기와 다른 플레이어 야마네에게 계속 달리라고 말하고 자신은 버스에 연료를 채우고 단쿠마를 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우사기와 야마네는 계속 나아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합니다. 잠시 이야기한 후 그들은 뒤에 있던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터널에 물이 차오를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하지만 물은 빠르게 차오르고 야마네는 물에 휩쓸려 죽습니다. 다행히 아리스가 버스를 타고 우사기에게 도착하고 그녀는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가 옆으로 기울어지고 3명의 플레이어가 버스 위에 올라서자 버스 측면에 골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버스가 그들의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아리스는 우사기에게 이 위험한 게임의 마스터마인드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를 건너 비치로 향합니다. 에피소드 5은 아리스가 또 다른 게임에 가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는 참여하지 않고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비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리스와 우사기는 비치를 찾기 위해 데이트를 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헤어지고 두 사람은 다른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손목에 사물함 열쇠를 찬 몇몇 플레이어들을 봅니다. 그들을 따라가 마침내 비치에 도착합니다. 비치는 거대한 5성급 호텔과 같은 큰 건물입니다. 그들은 뒤에서 맞고 납치되어 비치의 홀로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리더처럼 보입니다. 아리스는 자신이 게임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더는 자신이 발견한 카드를 표시하고 있는 큰 방의 문을 엽니다. 그는 단 한 명만이 이 세상을 떠나 정상적인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이 플레이어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모든 카드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자서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기에 그들은 모든 카드를 모아 누군가를 정상적인 세계로 돌려보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단결했습니다. 비치에는 등급 시스템이 있으며 각 플레이어는 가져온 카드에 대해 점수를 받습니다. 또한 비치에는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어디를 가든 수영복을 입을 것. 둘째, 멤버들이 획득한 모든 카드는 비치의 소유. 셋째, 모든 배신자는 죽음에 처해집니다. 이는 비치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살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카드 전체 세트를 얻으면 다른 사람을 정상적인 세계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리스와 우사기는 작은 커뮤니티를 둘러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두가 모자 장수의 터라고 부르는 비치의 리더는 2개의 새로운 게임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고 사람들을 2그룹으로 나눕니다. 각 그룹은 다른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한편 최고 등급 멤버 중 한 명인 쿠이나는 아리스를 테스트 게임에 데려가 그가 비치의 좋은 간부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테스트는 어떤 스위치가 전구에 불을 켜게 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정우는 물이 전기 회로에 도달하여 모두를 감전시키기 전에 켜져야 합니다. 함정은 스위치를 사용할 때 실제로 전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스는 스위치 하나를 사용한 다음 다른 플레이어인 쿠인에게 전구가 뜨거운지 묻습니다. 전구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가 킨 스위치가 정답이었고 그렇게 그들은 게임을 클리어합니다. 아리스는 비치로 돌아와 우사기를 만납니다. 잠시 후 아구니와 그의 팀이 중무장한 채 안으로 들어옵니다. 쿠이나는 아리스에게 이 사람들이 비치의 군인들이며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리스와 아구니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만 모자 장수가 나타나 둘의 싸움을 끝냅니다. 그는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아리스도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회의에서 그들은 그림 카드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아마도 그것들은 게임의 일부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없는 유일한 카드는 하트10입니다. 모자 장수는 또한 자신의 비자가 곧 만료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게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피소드는 모자 장수가 아리스를 술 한잔 하자고 부르고 영웅은 위대한 희생으로 탄생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에피소드 6은 우사기가 아리스의 방문을 두드리고 그를 깨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리스는 깨어나자마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답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는 총소리를 듣고 모자 장수의 3 남자가 쓰레기 처리 장소에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 처리 장소로 가고 그 안에 시신들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아리스는 쿠이나와 그녀의 친구 치시아를 만나고 쿠이나는 아리스에게 비치의 3번째 규칙인 모든 배신자는 죽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쿠이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군인들이 언제든지 모자 장수를 죽이고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치시아는 카드를 훔쳐 이 장소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자 장수는 게임에 참여하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잠시 비치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모자 장수는 가슴에 총을 맞은 채 돌아옵니다. 간부들은 누가 다음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아구니의 부하들이 간부들에게 총을 겨누자 그들은 아구니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시아는 아리스를 자신의 계획에 돕도록 설득하고 아구니가 새 리더로서 연설을 하는 동안 치시아는 아리스를 리더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아리스에게 금고를 열고 카드들을 가져올 수 있는 암호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암호는 틀렸고 예상대로 치시아는 아리스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아리스는 의자에 묶이고 그들은 그의 비자 시간이 끝났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사기도 잡히고 학대를 당합니다. 치시아는 리더의 방으로 돌아가 카드들을 훔칩니다. 그는 비치에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쿠이나와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쿠이나는 그가 아리스를 함정에 빠뜨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치시아는 자신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비치가 게임장으로 변했고 레이저가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로비로 와야 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묶여있는 아리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로비에 모입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받고 갑자기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지는데 그녀의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습니다. 에피소드 6은 게임과 그 규칙의 발표로 끝이 납니다. 게임은 마녀 사냥 아지이라고 불리며 목표는 이 여자를 살해한 사람을 찾아 불의 심판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제한시간은 2시간입니다. 에피소드 7은 액션으로 가득 찬 시작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살해당한 여자의 친구였던 아사히라는 여자를 비난하고 그녀를 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간부 중 한 명인 미라는 그들을 멈추게 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용의자라고 말합니다. 아는 모두가 지난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는 피 묻은 손수건을 들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는 그것이 모자 장수의 피이며 모자 장수가 살해당했다고 밝힙니다. 아구니는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 이 방에 있는 자신 외에 모든 사람이 마녀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녀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아구니의 부하들이 허공에 총을 쏘자 혼란이 발생합니다. 우사기는 자신의 것과 아리스의 것, 마지막 남은 휴대폰을 챙겨 달아납니다. 아구니의 부하들은 사람들이 마녀이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불 속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우사기는 타타와 마주치는데 그녀는 그를 술래잡기 게임에서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한 팀이 됩니다. 같은 시간 쿠이나는 통풍구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쿠이나는 아니 방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을 보고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안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아는 칼에 묻은 지문을 찾기 위해 화학물질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기에 오기 전에 버브의학에서 일했다고 밝힙니다. 아구니의 가드 중 한 명인 라스트 보스가 길을 막습니다. 쿠이나는 안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아는 떠나고 쿠이나는 라스트 보스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눕니다. 라스트 보스는 자신이 원했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블로거였고 이 새로운 세상이 생겼을 때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편 쿠이나는 아버지와 함께 가라테를 수련하는 소년이었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쿠이나의 방에서 화장품을 발견하고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싸움에서 쿠이나는 가라테를 사용하여 라스트 보스를 물리치고 죽입니다. 아리스는 의자 위로 올라가 바닥에 테이프를 뿌립니다. 자신을 풀어준 그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칩니다. 우사기, 타타, 아사히는 복도를 따라 달리고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우사기는 아리스의 소리를 듣고 그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그를 풀어주고 아리스는 게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게임 마스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게임 마스터가 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올바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단언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칼을 조사하고 누가 했는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방 밖으로 뛰쳐나가자 아구니의 부하 2명이 그녀를 살해합니다. 생각 끝에 아리스는 마녀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에피소드 8의 시작에서 아구니와 그의 부하들은 나머지 모든 플레이어들을 한쪽으로 몰아냅니다. 아구니는 부하들에게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은 주저합니다. 아리스가 그에게 다가와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구니가 마녀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구니가 자신을 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구니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면 진짜 마녀를 찾기 위해 아리스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구니는 아리스를 때리고 자신이 진짜 마녀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리스는 모두에게 아구니가 진짜 마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자 장수를 죽였지만 그 여자를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리스는 아구니가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치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아구니와 모자 장수가 진짜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에피소드는 우리를 과거의 몇 가지 사건으로 되돌리고 우리는 모자 장수가 어떻게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는지 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카드를 숨겼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모자 장수가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게임을 하러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봅니다. 그는 맞고 돌아왔습니다. 아구니는 모자 장수를 잃었기 때문에 비치를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모자 장수는 그의 세 번째 규칙에 따라 그를 쏘고 싶었지만 아구니가 그를 먼저 쏘았습니다. 아리스는 또한 그 여자가 스스로 칼로 찔렀으며 그녀가 진짜 마녀라고 말합니다. 마스터마인드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싶어 했습니다. 아리스는 무고한 사람들의 살해가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모두 앞에 서서 자신이 게임을 위한 딜러로 일했고 레이저에 의해 살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불의 심판은 더욱 확산되고 그들은 시신을 던지러 갑니다. 다음 날 아리스와 우사기는 아사히가 휴대폰에 남긴 비디오를 봅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는 텅 빈 도쿄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들은 게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딜러와 조수로 선택되었고 의도적으로 진짜 플레이어들을 오도하는 가짜 플레이어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이 주간의 생명을 얻습니다. 물론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지금 일어난 것처럼 살해당할 것입니다. 아사히는 또한 게임 마스터들이 숨어있는 비밀 은신처에 몰래 들어가 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보고 좋아하는 플레이어에게 돈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플레이어들의 고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리스와 우사기는 그 장소로 가지만 모두 레이저에 맞아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쿠이나가 그 장소로 오고 그들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갑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이 게임의 마스터가 아니며 그들 위에도 누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비디오가 방송되고 그것은 미라였습니다. 미라는 아리스에게 강의를 하며 남은 플레이어들이 더 많은 게임에 참여할 것이고 이번에는 그림 카드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명확히 합니다. 아리스는 적어도 이번에는 그들의 적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앨리스 인 보더랜드 시즌 1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